이번 시간은 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초보 개발자 앱스토어 진입기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초보 개발자를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더스아이 3기 수료생 신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와, 조금 더 긴 버전 없나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부했고요. 그 기간 동안 프레시 프리지라는 냉장고 관리,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들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유통기간 같은 거, 그런 거 관리해주는 앱 개발을 했습니다. 네. 앱스토어에는 1월에 수료하고 3월 초 정도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선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앱이 나오나요? 냉장고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저는 너무 소홀했나 봐요. 키워드로 항상 안 하고 저는 이름을 당연히 너무 아니까 네. 항상 프레시 프리지라고 이제 지인들한테 알려주고 했는데 네. 이게 프리치가 의외로 어렵거든요. 프레시는 영어 단어가 쉬운데. 그렇구나. 프레시? 네, 상위는 아닌데 냉장고라고 검색하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좀 6번, 뭔데요? 7번째쯤 나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장유미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4기 하고 저번 달에 끝났죠. 딱 한 달 전에. 그리고 아직 나머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비전공자입니다. 와, 와. 오늘 근데 두 분을 이렇게 모신 건, 두 분이 다 보면 CS 관련한 전공을 하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제품 디자인 전공했죠. 아, 그렇군요. 유미님은? 저는 마케팅 전공했고 일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하시는 일도 다들 보면 CS랑은 좀 상관없는 일이신 건가요? 저는 지금은 와이프랑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핸드폰 케이스 개발하는 그런 일 했었어요. 디자인, 네. 핸드폰 케이스 디자인. 네. 라이노세로스 같은. 디자이너들 다 라이노를 많이 썼는데 저는 솔직히 디자인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매니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셨군요. 제가 한 게 유일하게 이런 모델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 퓨전 360이라는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프로그램 썼어요. 잘 모릅니다. 네. 그럼 앱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한 거의 10년 됐어요. 10년 전쯤에 코딩 캠프였나? 무슨 캠프를 한 3개월 동안 해서 그때는 그 오브젝티브 C로 했던 것 같고 근데 코딩은 안 배우고 저는 디자인만 배웠어요. 그때 UI 디자인. 뭔가 하는 거는 앱 만드는 언어인가요? 오브젝티브 C? 네, 이름이 이상하군요. 아, 네네. 아닌가요? 아무튼 그때는 맞아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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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스크립트가 우린, 없었을 테니까. 이름도 까먹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C++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브젝티브 C가 맞나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스위프트밖에 모르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잠깐 배웠다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못 배우고 오브젝티브 C 책 샀는데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일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앱 가지고 좀 놀다가 코더스아이 알게 돼가지고 공부했죠. 네, 그렇군요. 그럼 유미님은 원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세요? 저는 지금 유제품 회사에서 유제품을 열심히 팔고 있고요. 세일즈와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다 계속 마케팅만 해왔었고 했던 일도 계속 마케팅을 해왔었고 이쪽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CS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CS 하면 고객센터. 그렇죠. 커스터머 서비스 뭐 그런 커스터머 센터 막. 그렇죠. 네, 정말 익숙치 않은 곳인데 요즘 다들 코딩하고 코딩하면 업무 효율도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어려운 거 내가 나중에 앱 만들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스위프트를 해볼까 하게 됐죠. 스위프트 하이에서 링고님이 홍보하는 것을 보고. 그렇군요. 저한테 낚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업무 관련해서 코딩을 간단하게 해볼 거였으면 파이썬을 배울 걸. 그렇죠. 이라는 후회도 하시나요? 내가 차라리 파이썬을 배웠으면 뭔가 그거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라도 하고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파이썬 수업 한 번 했었는데 다 어렵더라고요, 코딩은. 이거나 네. 그거나. 네, 그래서 이거는 12주 안에 앱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12주에 그렇게 많은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 12주에는 넌 12주를 오롯이 여기에 다 쏟아야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 24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하루 종일 매일 12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 였던 거죠. 그걸 제가 광고할 땐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안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이제 3기 때 신다니엘 님이 요 영상을 한번 찍어주셨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네,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네 3기 수료생의 공부 꿀팁 3가지 코더사에서 공부하기 전에 꼭 보세요. 이걸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성이 지금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때 그 사람 거짓말했다. 공부 팁 3가지 뭐였을까요? 이때 3가지 뭐였나요 신다니엘님? 사실 3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링고스타님 강의를 다 봐라. 그거였고 네. 코딩 할 때 뭐 이렇게 주석 많이 달아라. 최대한 공부할 때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3가지를 했었어요. 그 3가지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Q&A 시간에 얼마나 공부했냐. 맞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오전에 이렇게 한두 시간 하고 주말에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실이었고 근데 제가 나중에 되짚어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코더사이 3기를 하기 전에 인프런이었나 다른 데서 링고님 강의를 미리 들었어요. 앞에 강의를 그거를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 구차한 변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4기 우리 할 때 처음 오셔서 인사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첫날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네, 하루에 널널하게. 한두 시간 투자하면 되는구나. 네. 심지어 라고 제가 다들 질문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본업하시면서 공부하는 네. 거 어떠셨는지. 네. 네, 전혀 안 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네. 그럼 지금 신다니엘님은 그 전부터 앱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좀 시도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팀 프로젝트의 성공 일단 성공이죠. 12주 지나자마자 바로 앱 올렸으니까 팀 프로젝트의 네, 뭐 성공 나름. 요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공 요인은 하나는 일단 제가 디자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제품 디자인 전공이지만 UI 디자인 좀 할 줄 아는 그 다음에 저희 팀에 CS를 전공하신 분이 사실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은 굉장히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3박자가 잘 맞았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앱을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그런 앱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로 개발할 수 있는 테이블 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어느 정도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난이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저희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개발은 됐는데 릴리즈는 못했는데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이제 호환 앱끼리 뭐라 그러죠? 공유하는 기능도 넣었어요. 그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기술로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앱스토어에 런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미님 팀은 지금도 계속 모여서 학습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저랑 다른 팀원 한 분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앱을 만들고 있다기보다는 우선 우리의 공부를 먼저 하자.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알아야 앱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공부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팀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같이 하겠다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공부하기 못 싫을 도망가는 거죠. 네. 하기 싫은데 또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영상 한번 또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유미님 팀은 특이하게 신다니엘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하기 전에 파이널 프로젝트 포기 선언을 하셨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유미님이 한번 자세히 설명 주시죠. 아니 사실 저희 프로그램 스케줄을 보면은 동영상 앱데브 2 파트 2를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걸로 돼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한 일주일에서 뭐 2주 안에 볼 수 있는 거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웬걸. 저는 한 3주 동안 하고요. 처음에 한 2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들은 거는 7번, 8번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강의를 앱데브 2 엄청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근데 2배속으로 하면은 링고님의 말이 들리시나요?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속도 조절 계속 하면서 아, 네, 아무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팀원들이 다 늦게 동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본업이 있는 상태로 이걸 공부하는 중이었어서 막판에는 한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동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선은 동영상을 다 보고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고 해야겠다. 구글링 하라는데 구글링도 뭔가를 알아야지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설치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막판에 이제 공부
공부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매주 그렇게 일주일에 모인다는 게. 쭉 이어나가실 수만 있다면 뭐 그 전략도 아 이런 팀도 있구나, 이런 팀도 뭔가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모델은 아니지만 모델은 아니지만 사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응원에는 그 저의 응원보다 3기 4기는 또 모코나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이어나가는 네네. 데 있어서 모코나님의 그 놀면 뭐하니가 네네. 얼마나 컸었나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었나요? 저희 모르는 거 있으면요, 모코나님한테 그냥 레포지토리 공유식 해드리고 막 물어봤어요. 대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최근에 제가 앱을 하나 또 릴리즈한 게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건데 시계 앱, 제가 혼자 릴리즈 하려고 만든 앱은 아닌데 연쇄 지금 앱 출시만데요. 네, 이렇게 지금 0시 54분이네요. 아. 24분. 네. 이게 애플 워치 페이스에 있는 거를 사실 보고 따라한 거에 이제 조금 가미한 거거든요. 초침 같은 거. 그래서 이름이 워치 스타일 클럭이에요. 이름도 사실 뭐 엄청 잘 지은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그대로 지었어요. 솔직하게. 워치 스타일 클럭. 근데 요거를 만들 때에도 모코나님한테 제가 이 안에 홈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아이폰 10부터 여기 밑에 네. 줄이 있는데 그거 하이드 시키는 거를 아무래도 잘 안 돼가지고 대놓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지워야 돼요? 하고 대놓고 물어봐가지고 해결했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그맣게 이제 질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었던 게 이제 놀면 뭐하니였고, 네네. 네, 와주셨죠, 여러분들이. 네. 이제 방금 채팅에도 모코나님 짱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 친척분 오셨나요? 잠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요. 캡처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의 팀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규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계속 모이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기의 냉장고를 부탁해 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걸리셨죠, 아마? 과정이 끝나고 나서. 네. 네. 또 이제 앱스토어에 올리기 위한 이제 계속 이제 기능을 추가하시고 다듬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셨고, 또 이제 스탬프 팀, 유미님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같이 이제 모여서 스터디를 계속 이어가시는 게 이제 한 달 되시고 또 계속 이어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스터디가 슬슬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여쭤봤을 때 이제 스터디도 스터디지만 이제 슬슬 앱을 다시 한번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고 그때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탬프를요? 아니면 냉부팀을? 스탬프 팀을 응원하고 있죠. 네, 저희 팀은 응원 안 하셔도 돼요. 냉부팀은 숙제를 제가 한 달째 미루고 있어가지고 따로 그건 얘기를 하시죠. 네. 네. 유미님은 CS를 처음 해본 입장에서 맨 처음에 했었던 혹시 코딩 배우기부터 시작하셨나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코딩 배우기? 아니요, 저 그 인트로 앱. 전 정말 수업에서 보내준 동영상만 봤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코딩 배우기를 안 하셨군요. 혹시 신다니엘님은 코딩 배우기 다 했죠. 네. 이거 하기 전에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죠. 네, 그 코딩 배우기를 했던 게 뒤쪽에 인트로 앱 데브라든지 뒤쪽에 연결되는데 도움이 확실히 되시던가요? 저도 10년 전에 뭐 약간 관심을 가졌다고 했지만 코딩에 진짜 키역도 몰랐거든요. C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플레이그라운드를 하면서 영어 문법에서 이게 주어에 해당하고 이게 동사에 해당하고 이게 목적어인 것 같다. 코딩에서 점을 찍어가면서 하고 값을 어디에 어사인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코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 꼭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지금 화면에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마치 스크래치나 뭐 엔트리처럼 굉장히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툴이고요. 아이패드나 맥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 요게 이걸 가지고 앱 개발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완전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타입의 의미, 뭐 for loop, 뭐 while loop, 맞아요. 뭐 조건,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좀 나름 채워줄 수 있어서 처음에 저거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유미님은 왜 안 하셨대요?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네.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사실 링고님이 다른 채널에서 하셨던 거를 보고 처음에는 조금 했었었죠. 약간 제가 유미님한테 미안한 건 유미님을 꼬실 때가 기억이 나요. 이제 4기 출발을 하는데 이분을 지금 이때 꼬실까? 아니면 6기로 들어오시라고 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링고님이 꼬신 거였어요? 네, 그렇죠. 저 그 막판에 메시지? 상담. 네네, 제가 직접 했답니다.
누가 했겠어요, 뭐지 그럼. 분위기는. 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입과를 하시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번에 들어오시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일단 거짓말은 안 했어요. 뭐 준비하고 오셔도 좋지만 이번 기수가 정말 멤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링고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6기는 아마 5월 달쯤에나 열릴 것이다. 맞아요. 그때 가서도 이 마음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 맞아요. 네, 그럴 것 같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6기도 참 좋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좀 공부 좀 개인적으로 공부 좀 하다가 네, 6기에 동영상 들어오는 다 게 봐놓고 네. 다니엘님 제가 질문 하나만 될까요? 다니엘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으실 때는 UI킷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네. 재미있게도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위프트 UI로 바로 넘어가신 케이스에 네.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앱까지 퍼블리싱을 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짧게 UI킷과 스위프트 킷의 뭐랄까 차이점? 스위프트 UI에 대한 느낌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어떤지. 이게 CS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어떤 퍼포먼스를 낸다, 안에서 어떻게 앱이 돌아간다 이런 쪽은 저는 사실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디자인 전공자로서 약간 레고 블럭을 하나씩 끼우듯이 텍스트에다가 점하고 여기 폰트 점하고 뭐 컬러 이렇게 해서 하나씩 끼워가면서 속성을 바꿀 수 있고 또 그냥 모디파이어를 맞아요. 구성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냥 G 스택, V 스택, H 스택 이런 걸로 쌓아가고 그래서 레이아웃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면에서 배우는 게 저는 좀 수월했고 이 시계 같은 경우도 UI 킷으로 만들었으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 한 2, 3일 정도 안에 만들었는데 스위프트 UI로 하니까 코드 정말 몇 줄 안 쓰고 on receive 해가지고 바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CS 전공자가 아닌 분이라면 스위프트 UI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솔직히 네네. 테이블 뷰를 만들 때 UI킷에서 만들 때 솔직히 이게 어떻게 쓰는지 이 파라미터가 어떤 값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워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안 돌아가면 구글링해서 디버깅 해보고 돌아가네. 그럼 됐다. 이런 식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만든 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다 이해한 상태로 다 만들었거든요. UI킷보다는 스위프트 UI가 조금 이해도 측면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연관해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개가 됐겠네요. 하나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파자마 세미나를 하면서 어댑터 패턴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네. 잠깐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풀 스위프트 UI 기반 앱 라이프 사이클을 앱 델리게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풀 스위프트 UI 기반에서 이제 하단에 홈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홈 인디케이터를 갖다 스와이프업을 하는 기준이 되는 홈 인디케이터를 숨기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구글링을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의 샘플 코드에 어댑터 패턴을 적용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네. 그 경험은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올해 WWDC에서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한 부분이라. 저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네. 연결해서 네. 두 개. 아, 또 네네. 하나의 질문은 네. 스위프트 UI를 유미님에게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포스터 세션 때 기억나거든요. 스탬프라는 앱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스위프트 UI로 만들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정도의 앱이라면. 스탬프 찍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약간 인커리지 하는 그런 앱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스위프트 UI가 접근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댑터 패턴은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WWDC에 이것도 약간 그냥 점하고 홈 인디케이터 하이드라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사실 저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애플의 개발자들이 일반 저 같은 개발자가 한 줄 쓰면 그 뒷단에서 엄청 코딩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 쓰면 요걸로 해줄게 라고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프로세스로 숨겨져 있는, 마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클라우드가 구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걸 편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지 않을까. 이번에 그 하단에 홈 인디케이터를 숨기는 경험은 사실 스위프트 UI하고는 좀 개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좀 불필요한 코드가 너무 많지 않나? 내가 원하는 건 하나인데 스트럭트와 클래스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네. 제 거는 구조체가 한 4-5개밖에 안 되는데 인디케이터 하나 없애려고 코드가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럼 우리 시간이 좀
약간 오버가 돼서 마지막으로 음. 유미님에게 한 가지 소감만 듣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때 3개월 전으로 돌아갔어도 난 그때 이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을 것이다. 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고 아, 후회하는 게 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후회는 하지만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근데 후회보다는 정말 좋은 결혼인가요? 경험이었다. 네. 오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번에 또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쭉 앞으로 계속 뵙고 다음 기수에 또 포스터 세션에도 오시고 쭉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파자마 세미나 때 봬요. 네. 네.